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7장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7장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과 그런 물질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염 삼연체들이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하고 있는지 그러한 조암 광물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화합, 물 그 네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각 구성 물질의 규칙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각은 어떠한 물질들 또 어떠한 원소들이 많은지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간단한 원소들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빅뱅 우주론에서 생성되었다. 우주의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수소와 헬륨, 가벼운 애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철보다 작은 원소들은 별 내부에서 핵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이 마지막 단계인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은근히 까다롭고 많이 물어보는 이 질량비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냐면 우주에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원소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수소, 헬륨 순서다. 자, 그리고 지구에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순서다. 이런 순서를 괄호 빈칸으로 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물어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각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조금 비교적 가벼운 애들, 산소와 규소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순서 웬만하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가장 많은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기를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괄호로 해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자, 대기, 질소, 산소, 아르곤 등등 이것은 부피, 비고요. 해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산소고요. 왜냐하면 H2O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산소가 원자량이 많아서 산소의 거의 대부분의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좀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산소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고요. 그 다음 탄소가 많고요. 그 다음 뭐가 많죠? 수소, 그 다음 질소, 순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산탄수질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한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만 나중에 내신 공부하실 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수소, 헬륨 순이고요. 지구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지각,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생명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산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규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산소와 규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규소 화합물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건 바로 규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다른 어떠한 원자들이랑 같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로 규소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 지각은 딱딱한 암석이기 때문에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인 이 광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규소와 산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각에는 아주 많은 광물들이 있지만 주요하게 있는 광물들이 한 5, 6개가 있습니다.
그 5, 6개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자, 지각을 이루는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한 광물을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그리고 흑음모, 석영, 장석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이루고 있는 아까 그 6가지를 조암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암광물들, 이 6가지는 과연 기본 베이스, 기본으로 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규산염 사면체는요, 바로 이 사면체, 면이 4개의 구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SiO4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바로 규산염 사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규산염 사면체는요, 산소 SiO4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가 음이온으로 전체 전하가 사가 음이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거의 다 정기적으로 중성 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가 음이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얘네들이 정기적인 중성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중성 방법으로 선택을 할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할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각각의 구조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iO4 사가 음이온이 그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해서 옥텟 규칙들을 각각 만족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이렇게 5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구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산소는 몇 개씩 공유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은 어떤 광물이 있는지 이게 연속적으로 되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형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산염 사면체 하나 덜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사가 음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온들이 같이 결합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양이온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혼자만 덜렁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양이온들이랑 규산염 사면체랑 결합을 해서 여기 혼자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게 전혀 없이 혼자 덜렁 있는 이런 구조를 바로 독립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광물에는요, 감람석이 있습니다. 자, 단사슬 구조는요, 산소를 하나씩 이렇게 공유를 해서 산소를 공유하는 공유 산소 수가 1개씩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결합을 한 상태의 대표적인 광물이 휘석이다. 자, 그런데 산소들을 한 줄 더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산소를 2개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를 바로 그렇죠, 복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복사슬 구조는 바로 이런 대표적인 광물이 각섬석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보면 산소를 하나, 둘, 3개를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 2개씩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를 공유하는 수가 2개 또는 3개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상 구조는요, 이 선들이 쭉 단사슬 구조가 한 평면에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판상 구조라고 하고요. 이런 애들은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하나, 둘, 3개씩 산소를 공유한다. 즉, 독립형 구조에서 망상 구조로 가면서 산소를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상 구조의 대표적인 예는 흑음모고요. 망상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 옆쪽에 또 규산염 사면체 이렇게 4개 모두 다가 사방팔방 다
엉켜져 있는 구조, 망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규소 한 개가 거의 산소 4개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공유하죠. 여기도 공유하죠. 여기도 공유하고 여기도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망상 구조고요. 이 망상 구조의 대표적인 광물이 바로 석영과 장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구조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광물들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깨짐과 쪼개짐까지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켜주면 아주 훌륭합니다. 감람석과 여기 있는 석영은 깨짐이 발달하고요. 휘석, 각섬석, 장석은 두 방향 쪼개짐이고요. 흑음모는 한 방향 쪼개짐입니다. 여기 선생님의 책에 쪼개짐이 발달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필기를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거나 하면서 잠깐 스탑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규산이면 삼연체에 대해서 조금 배워봤고요. 조항광물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은 탄소 화합물입니다. 왜 지각에는 규소가 베이스가 되고 왜 우리는 탄소가 베이스가 되느냐? 바로 이 규소와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공유 결합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물질들이 계속 옆으로 이어져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규소보다는 탄소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등등을 생명체에 필요한 탄소 화합물을 잘 만들어내는데 이 탄소가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들은 과연 어떻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탄소는 14족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 4개의 결합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가장 바깥쪽에는 4개의 전자가 있으므로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탄소들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들이 이렇게 쪼르미 결합하고 있고 옆에 이렇게 수소들이 결합하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2O죠. 얘네들은 C2H5OH라고 해서 에탄올을 이야기합니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자, 탄소화물의 다양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은 선생님하고 같이 공유결합하면서 그걸 했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런 것 말고요.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그리고 고리 모양이 있습니다. 고리 모양 여기 있네요. 자, 탄소 원자는 다른 탄소뿐만 아니라 수소, 산소, 질소, 인 등등의 다양한 애들이랑 결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슬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슬 모양에서 가지를 이렇게 치고 있는 이것을 가지 모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이 바로 고리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랑 요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렇게 해 두었으면 이건 과연 고리 모양일까요? 사슬 모양일까요? 최대한 펼칠 대로 펼쳐야 됩니다. 최대한 펼칠 대로 펼치면 여기 있는 C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빙글 돌려가지고 여기 있는 구조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바로 사슬 모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인 이런 결합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평면상의 구조가 아니라 어떠한 입체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소, 화합물 4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을 크게 2가지로 나누면 탄소로 베이스가 되어 있는 탄소, 화합물과 탄소가 없는 무기물이 있습니다. 그 무기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탄소 화합물이에요. 자, 이 탄소 화합물은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4가지.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핵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핵산과 단백질입니다.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CHO로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보시면 여기 단위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단위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어떤 블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 때 쓰이는 재료를 단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블럭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멋진 모양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작은 요 단위, 이것을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보통 포도당 또는 어떤 텍스트에서는 단당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단당류가 무엇인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체는 포도당 또는 단당류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단위체란 탄소화합물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되는 기본 단위 분자입니다. 블럭, 똑같은 블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집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로봇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생명체의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거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듣고 하는 에너지로 다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요. 선생님, 단당류는 무엇인가요? 이당류는 무엇인가요? 자, 단당류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리 모양 같은 거 있죠. 이러한 탄소 베이스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단당류라고 하고요. 이런 단당류와 단당류가 붙어져 있는 것을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당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당류들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다당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3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대표적인 것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단당류가 단당류랑 결합해서 이당류가 되거나 또는 다당류가 되면 중간중간에 서로 결합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결합을 글리코시드 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도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바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단단하게 결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어떤 다당류예요. 다당류의 종류인데 여기가 바로 녹말이고요. 여기가 글리코젠이고요. 얘네들이 셀룰로스입니다. 자, 이러한 녹말은 보통 우리 식물에 가장 최종적으로 당이 저장되는 상태고요. 이 글리코젠은 우리 동물체의 몸속에서 쓰고 남고 있는 이 나중에 쓰려고 남아있는 그 합성되는 최종 형태가 바로 이 다당류의 형태가 글리코젠이고요. 여기 있는 셀룰로스는 한 번쯤은 언급이 될 건데 이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얘네들이 셀룰로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두었어요. 물 분자가 그냥 하나 빠져나오더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단백질입니다. 일단 단백질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지만 얘네들의 종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에요. 나중에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는 효소의 주요 성분이고요. 호르몬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포가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데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근데 이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주요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산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이제 계속 추가가 되죠. 인으로 구성된다. 얘네들도 단위체가 있습니다. 단위체는 바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불러줘요. 나중에 조금 더 단백질과 핵산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은 탄수화물과 성분은 같아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과 친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은 바로 단위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질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제법 구성 비율이 많은 세 가지가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나중에 여기 나오게 되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스테로이드는 선생님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중성지방과 인지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성지방은요, 바로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고요. 얘네들은 1g당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는 9kcal가 사용되면서 굉장히 고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성지방보다 이 인지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지질은 나중에 세포막을 공부할 때 나오는 부분인데 이 인지질은 무엇이냐면 지질인데 이 지방산 하나가 없고요. 인산기가 붙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바로 인지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질은 굉장히 또 특이해요. 모든 이 지질들이 유기용매, 즉 물이랑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지질은 물이랑 친하고 물이랑 친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이 한 몸에 물이랑 친한 이 부분과 인산기 부분과 물이랑 친하지 않는 이런 지방산 부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랑 친한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물이랑 친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소수성, 물이랑 친하지 않다라고 해서 소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러한 이상한 고리 모양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자, 이제 무기물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화합물이고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물이 대표적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 물은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죠. 엄청 중요하죠. 얘네들은 아주 용매가 너무 잘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물질들을 잘 녹여서 필요한 곳으로 계속 운반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땀 분비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기 염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리 기능을 조정한다. 이 생기가 아니에요. 생리네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요. 특히 우리 몸의 칼륨과 나트륨은 자극을 딱 줬을 때 자극을 전달하거나 그리고 농도, 세포의 농도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7장에서 선생님이 뒤쪽에 또 하나를 더 찍어놨어요. 이 부분은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